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오늘 다시 밝혔습니다.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비옷을 입은 한국GM 노조원들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부실 경영의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묻고 정상화를 논의하는 데 노조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짜맞추기 실사를 통한 지원은 안 됩니다. 노동조합과 회사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이런 가운데 한국GM은 군산공장 비정규직 직원 2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반발을 샀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이 꺼리는 공정을 도맡아 일한 결과가 일방적인 해고라며 구제가 어렵다면 희망퇴직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상공업계도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 실행하고 정부 지원은 반드시 군산공장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군산을 방문했을 때 군산공장 철회 결정을 유예하고 군산공장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사 후에 한국GM 군산공장을 군산지역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독립체산제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군산공장의 경쟁력이 도의회도 여야 정치권의 한국GM 사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고용 안정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정부는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이미 납품받은 부품을 협력업체에 반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GM은 계약서에 따른 조치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분권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강남을 필두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지방 사람들의 박탈감이 큰데요. 불로소득의 수도권 집중과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도 결국 지나친 중앙집권이 낳은 큰 폐해입니다. 오중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를 대표하는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77제곱미터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교육 여건에 재개발 붐까지 타고 지금 가격은 16억 원에 육박합니다. 무려 8배가 치솟은 겁니다. 객세지감이라고 하나? 좀 너무나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03년 이른바 떴다방 열풍을 얻고 전주 시내의 이 아파트 126제곱미터의 가격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4억 원대로 지난 15년간 2배 올랐습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도 큰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4년 내지 5년은 거의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은 수십 년간 지속된 중앙정부와 사회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지원에 바탕한 부당한 불로소득입니다.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 문화 환경, 그다음 또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동일한 아파트지만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비수도권이어도 부산시나 세종시는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지역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나 청약 기준, 주택 담보 비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농지 취득 자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른바 분권형 부동산 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을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남원 서남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내홍을 겪다가 개교 27년 만에 폐교됐습니다. 그러나 남은 학교 재산이 국고가 아닌 사실상 설립자 소유 대학으로 귀속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서남대 폐쇄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의과대학을 남원에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이끌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방안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510억 원을 이미 확보한 만큼 올 하반기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공사 설립으로 오는 2030년까지 49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5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겨울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아쉬웠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메말랐던 지붕부터 처마까지 빗물이 촉촉히 적십니다. 우산을 쓴 시민들은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 상쾌한 기분입니다. 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씻겨내는 것 같아서 되게 시원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먼지만 날리던 들녘도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사과나무 가지도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기다리던 반가운 단비입니다. 이게 농작물이 과수나 이런 것이 너무나 가물음을 많이 탔는데 오늘 비로 인해서 활기가 넘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전북의 평균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보다 11%나 밑도는 66%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남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20에서 5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내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계야도와 어청도 등을 오가는 4개 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쯤 한 차례 비가 온 뒤 다음 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전북 지역 모 대학 교수인 시인 안모 씨를 지난해 11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이 몸을 기댄 채 잠이 들어 주의를 주려다 몸을 접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와 전북여성연구회 등 22개 여성단체는 여배우를 성추행한 극단 대표 최모 씨에게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성추행 사실이 폭로된 고은 시인을 주제로 지난 23일 군산에서 열린 시 낭송회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상고를 비롯한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 이사장 등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 등도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뽑도록 하자 고교 서열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교원 전보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인사과장을 교체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인사 규정은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원단체는 전북교육청이 초등교원 전보 인사를 원칙 없이 단행했다며 교육감의 사과와 담당자 문책을 요구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교육혁신 플랫폼인 해치가 출범했습니다. 전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오는 2023년까지 220억 원을 들여 3D 모델링과 드론, 소프트웨어 코딩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해외 연수와 융복합 특성화 전공 과정도 운영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